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왜 42도밖에 온도를 안 올리냐, 보통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치료를 많이 했어요. 세게 치료할수록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뭔가 깊게 찔러서 에너지를 줄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피부의 어떤 스킨의 퀄리티를 리주베네이션 시키는 데 있어서는 되게 비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면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배양을 할 때 37도에서 배양하고 41도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얘네가 어떤 게 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더 활력 있고 잘 살아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41도에서 훨씬 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활력 있고 잘 살아난다는 거 보여줘요. 근데 너무 롱텀하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피더미스, 페플라리 더미스의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우리 치료의 타겟이면은 세포를 죽이면 안 돼요. 세포를 죽이는 온도는요, 50도 이상 올라가면, 물론 이제 시간을 얼마나 노출시키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포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41도 정도로 짧은 시간 익스포저 시키면 오히려 세포를 죽이지 않고 이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그네스로 이제 리프팅 시키고 뭐 더블침 치료하고 뭐 팻셀 볼륨을 줄여주는 이런 거는 사실은 세포가 타겟이 아니고 세포 외 기질이 타겟입니다. 지방을 태우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65도씨 근처에서 이렇게 수축시키고, 이거는 세포가 타겟이 아니라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또는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높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리주베네이션이 목적이다, 페플라리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목적이다 했을 때는 그렇게 깊은, 그렇게 강한 에너지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VIP는요, 이렇게 약물을 수직 진동으로 밀어넣는 거. 우리가 더블 타이트를 하면서 보면은 주입한 인젝션한 약물들이 다 이렇게 리버지테이션 되는 걸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주입하는 약물은 그 밀도가 진피보다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피부와 진피는 이렇게 닫히죠. 그 압력으로 바깥으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밀려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속임수를 쓰는 방법과 아니면 깊게 주입하는 방법. 그래서 석션을 만약에 우리가 달잖아요. 그러면 석션으로 밀려나온 거를 이렇게 안 밀려나온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대부분의 인젝터들이 석션이 그래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젝션 니들의 뎁스를 서브큐까지 깊게 찌르면, 서브큐는 굉장히 묽은 루즈한 조직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피가 딱 받쳐주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피에다가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밀려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약물들을 다시 밀어 넣어주는 게 VVIP.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아가젤을 만들어서 펑처를 한 다음에 다쳤죠. 아가젤도 다칩니다. 스킨은 더 잘 다치고요. 이 위에다가 지금 이제 슬로우 모션인데 그 히알루론산하고 블루 잉크를 섞어가지고 바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만 VVIP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VVIP를 한쪽은 약물이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 바르기만 한 왼쪽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요. 그래서 VVIP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약물 침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마스크 같은 거가 마스크를 엎어놓고 해보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 약물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주파로 페플라리더미스랑 레티큘라더미스를 42도에서 45도 정도 저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온도로 스티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인젝션 하고, 그 다음에 리거지테이션 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VVIP로 밀어넣어주는 게 더블타이트의 치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피부 세포가 젊어지는지, 피부가 젊어졌는지 조직학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실제 인간의 얼굴, 피부, 노화된 얼굴 피부를 스플릿 페이스를 해가지고 평균 연령은 65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과기 성형외과에서 수술, 페이스리프트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 귀 앞을 이렇게 당겨서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수술받기 한 달 전에 더블 타이트를 다 해주고 한쪽 왼쪽 귀 앞에만 안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치료 안 하는 쪽이 되고 오른쪽은 치료 한 쪽이 되죠. 한 달 후에 조직을 피부를 이제 얻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아이디어로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미국 레이저 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본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디자인이죠. 얼굴 전체를 다 더블 타이트를 해줬는데 왼쪽 귀 앞에만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진짜 어떻게 됐는지 조직을 한번 보자 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치료 안 한 쪽, 밑에는 치료 한 쪽. 뭐 언뜻 봐도 치료 한 쪽이 더 이제 진피가 dense해진 거는 보이죠. 근데 이걸로는 사실 정확하게 볼 수 없고요. 스페셜 스테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선 트라이콤 스테이닝을 해서 콜라겐을 받는데요. 이쪽이 치료 안 한 쪽, 이쪽이 치료 한 쪽이에요. 치료 안 한 쪽은 치료 한 쪽으로 보면 이렇게 콜라겐이 깨끗하게 규칙적으로 횡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게 젊은 사람의 콜라겐입니다. 여기는 레티큘라더미스예요. 굵은 타입 1 콜라겐들이 이렇게 어레인지되어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콜라겐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밀도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타입 3 콜라겐도 측정을 했는데 타입 3 콜라겐도 치료 안 한 쪽과 치료 한 쪽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파이버를 또 이제 그 반기프라는 특별한 염색법이 있는데요. 그걸 염색하면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치료 안 한 쪽이 있는데요. 여기 B는 여기 페필라리더미스를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이 수직으로 있어야 될 일라스틱 파이버가 없죠. 그러니까 치료 안 한 쪽에 그 노인 피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치료 한 쪽은 요 촛대 모양으로 칸델라브라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이 촛대 모양에 가는 일라스틱 파이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게 보이죠. 10대 피부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10대 피부에. 그리고 레티큘라더미스의 일라스틱 파이버도 여기 C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치료 안 한 쪽은 이렇게 뭉칩니다. 나이 든 사람의 레티큘라더미스의 일라스틱 파이버의 특징은 이렇게 막 뭉치는 거예요. 특히 자외선 많이 쬐는데 그렇게 보여서 솔라 엘라스토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솔라 엘라스토시스가 티피컬하게 보이고요. 치료 한쪽은 콜라겐이랑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뭉치지 않고 잘 펴져 있는 일라스틱 파이버가 끊어져 있지 않는 일라스틱 파이버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얘는 10대 피부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피랑 더머에피더멀 정션을 보면요. 치료 안 한 쪽은 아주 전형적인 그 플랫한 더머에피더멀 정션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피더미스도 되게 얇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안에 그 세포들도 약간 좀 디퍼렌시에이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에큐어리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더머 에피더멀 정션도 약간 블러링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노화 피부의 표피와 더머 에피더멀 정션입니다. 치료한 쪽은 놀랍게도 이 에피더미스가 이렇게 폴리프레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디퍼렌시에이션이 되어 있고, 이 베이스 더머 에피더멀 정션이 뚜렷하게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에피더미스의 두께, 셀 레이어를 측정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울퉁불퉁하게 컨볼루션이 됐는가 인덱스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P16이라는 거는 노화세포의 대표적인 마커입니다. 이거를 그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이닝을 하면요, 노화세포가 많으면 이렇게 너티한 브라운 스팟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근데 치료 한쪽은 그게 다 없어져요. 브라운 스팟이 거의 다 없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화세포, 그러니까 시네센스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젊은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 마커로도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듀얼 렌스로 에너지를 주고 전달을 했더니 피부의 맨 바깥 에피더미스, 더머 에피더멀 정션, 그리고 페필라리더미스, 레티큘라더미스까지 다 젊어지는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노화가 역전된 거예요. 이건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리버스 스킨 에이징입니다. 리버스 된 거.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피부의 전층이 10대 피부로 되돌아가는 것을 증명한 것은 최초의 논문입니다. 다른 뭐 에너지 베이스 장비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을 냈지만 저희가 이 논문을 쓰면서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나이든 노인의 인간의 얼굴 피부를 대상으로 임상한 게 없어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이제 약간 좀 신박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고, 그리고 페필라리더미스를 저희는 타겟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